저널리스트 정시우입니다. 좋은 날 먼 길 오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빨리 뵙고 싶죠?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천우희 배우님. 저희가 꽃을 준비했어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2011년도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 지금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2번 이상 보신 분. 2번 이상 보신 분들이 많네요. 네. 이게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아는데 사실 영화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잖아요. 이제 배우님도 그저께 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다시 오랜만에 보시니까. 사실 제 모습을, 제 연기를 다시 본다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요, 쑥스럽고요. 그런데도 그 투박하지만 또 저의 옛 모습이다 보니까 그 앳된 그 풋풋한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저도 약간 추억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별로 막 많이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세요. 거의 12년 전이에요. 별 차이가 나지 않지 않나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갈수록 얼굴이 좀 소멸해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저도 사실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칠공주 입장이 아니고 이제 상미 입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장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칠공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간 코믹 감동 드라마인데 이제 상미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 약간 심리 성장 드라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화라는 게 다시 보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어저께 이 자리에서 한공주 보셨고 내일 또 이제 곡성을 만나는데 아마 두 번째 보면 새롭게 다가올 거라고 느껴서요. 이번 특별전 준비하면서 새 영화를 배우님이 직접 선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선택 기준이나 중에 어떤 게 새 작품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천우희라는 배우로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대중분들한테 인식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대표작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써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안에서 칠공주가 아니고 비중이 좀 적을 수 있지만 가장 그러니까 천우희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 작품을 골랐고, 한공주도 이제 사실은 저의 첫 주연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름을 더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곡성 같은 경우는 가장 대중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리고 관객수도 꽤나 흥행이 잘 됐던 작품인지라, 그래서 이 여름날 보기에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시기에 좋아하실 게 어떤 영화들일까 했을 때 이 세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써니 같은 경우는 나온 다음에 사실 상미인데 그 영화 안에서는 본드걸이라는 닉네임이 나오질 않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본드걸로 불렸어요. 그렇게 기억되는 건 배우 입장에서 어떤가요? 네. 사실 그때는 작품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 때고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게다가 이제 물론 감독님께서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막 이렇게 체감되진 않았었고, 근데 제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본드걸이라고 이제 불릴 때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떤 희열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이 확실히 좀 이 이야기 안에서 뭔가 어떤 좀 인상을 찍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영화가 끝나고 배우가 어떤 캐릭터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불리는 게 쉽진 않은데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써니 이야기 좀 들어가면은 지금이야 천우희 배우님한테 시나리오가 알아서 척척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배우님께서 오디션을 보고 캐릭터를 구하러 다닐 때가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맞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써니 오디션을 좀 참석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써니 때까지 혼자서 일을 했어요. 뭐 매니지먼트 없이. 네, 매니지먼트 없이. 그리고 그때는 학생 때 제가 막 연기를 해야 되겠다, 배우가 돼야 되겠다는 그렇게 크나큰 의지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전작품에서 같이 했었던 배우 언니의 에이전시가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오디션을 보라고. 그래서 사실 엄청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오디션 중에 하나겠구나 싶어서 나름의 최선의 준비를 하긴 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좀 갔었죠. 갔는데 물론 이제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굉장히 아주 짧은 문구나 아니면 어떤 한 씬의 한 부분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제 제 나름의 상상과 해석을 해서 가져가게 됐는데 그걸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저 말고도 꽤나 여러 번에 걸쳐서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성미라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욕쟁이로 나오는 진이 네네네. 역하고 상미 역을 동시에 봤다고 네. 들은 사실인가요? 혹시? 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 친구들도 한 두 가지의 역할씩을 오디션을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 욕쟁이와 이상미 역할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가 좀 와전됐었던 게 뭐였냐면 인터뷰에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감독님이 저한테 어떤 역할이 더 마음에 가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저의 의사를 그냥 한번 물어봐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짧은 그 안에서도 이상하게 상미가 저는 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미라고 말씀드렸던 일화가 있었죠. 상미가 아주 잘 만난, 제 역할을 만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영화라는 게 순서대로 찍지 않거든요. 뭐 뒤에 있는 걸 찍기도 하고 해서 이 영화에서 배우님 제일 처음 찍은 씬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기억나요. 제가 그때 첫 촬영이 저 나름의 징크스가 있는 게 작품 때마다 첫 촬영 때 비가 와요. 그래서 첫 촬영이 거의 취소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가 그날도 취소가 돼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첫 촬영이 그 수도가 씬이었어요. 근데 수도가 씬을 찍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일반 판이다 보니까 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감독판에 보시면 정말 좀 욕을 좀 더 살벌하게 하거든요. 그때가 첫 촬영이었죠. 처음 만나는 씬. 얼마나 살벌하게 하면 이게 관람 불가와 15세도 아닐 정도로. 그렇죠. 네. 15세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떤 비하인드인데 사실은 감독판이 원래 버전이었어요. 네, 감독판이 원래 버전이었는데 이제 심의상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제 부분이 거의 삭제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거의 다 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버전을 보시면 대부분 뒷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컷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안 나오는 컷으로 제 얼굴 뒷모습을 바꾸고, 그 다음에 대사는 이제 후시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고서 이제 딱 와서 봤는데 일반판에서 제 부분이 다 이제 삭제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제 흥행이 잘 돼서 그래서 감독판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이제 감독판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많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차이진 천우희 배우의 네,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 네, 우리 아까 그 촬영 순서를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좀 싸우는 씬이었지만 뭐 멜로드라마에서는 첫 촬영 씬에서 상대 배우와 사랑해야 되는 씬을 찍거나 네네. 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씬을 찍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감정 컨트롤을 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첫 촬영은 다 누구나 좀 서먹한 것 같아요. 한 3회차까지는. 왜냐면 그 현장 분위기라든지 모든 분들을 이제 처음 만나다 보니까 낯섦이 더 큰데, 그래도
대부분 그래서 이제 배우나 어떤 상황적인 걸 고려해서 쉬운 씬들을 대부분 저 촬영에 많이 배려를 해주시죠. 근데 상황상 이제 장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정말 중요한 씬을 찍게 될 때도 있는데 해야죠.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네, 네, 네. 이것도 첫 씬에서 중요한 욕심을 또 그쵸. 어떻게 보면 좀 몸풀기 뒷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몸풀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보면서 손유리가 어떻게 처음에 나올지를 되게 눈여겨봤어요. 보시겠지만 이제 교실 씬이고 교실에 한번 펜을 하는데 천유리 씨가 발을 책상에 따고 옆에 친구 막 괴롭히고 있는 네네네. 그게 이제 첫 씬이더라고요. 네네. 하면서 저는 보면서 이 영화에서 사실 칠공주 멤버의 이야기인데 왜 본드걸인 상미가 이렇게 주목받고 인기를 얻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에서 상미가 서스펜스를 주는 인물이더라고요. 그 위기를 갖다 주는 인물인데 또 결정적으로 이제 칠공주 해체까지도 가져가는 인물이죠. 네, 근데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미한테 약간 측은지심이 가는 마음이 있어요. 네, 이게 보면서 이게 배우의 어떤 역량이 좀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완전한 악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미워할 수 없는 연민이 느껴지는 인물로 네. 원래 시나리오도 그렇게 나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배우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하고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썼던 연기 일지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저 연기 일지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를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감독님하고 아직 두 가지 중에 결정하지 못했지만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싶은 게 그 마지막 씬에서도 제가 이제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수나? 아니 남이? 죄송합니다. 수지의 얼굴에 면도칼을 그었을 때 표정이 두 가지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판의 표정에서는 제가 하고 나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표정이고 그 감독판에서는 거의 정말 본인의 그 뭐랄까 지금 이 멘탈이 아예 상실된 느낌인 것처럼 연기를 두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할 때마다 항상 조금 뭐랄까 염두에 두는 부분은 연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감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연기하는 인물이 관객들이 봤을 때 하여금 어떤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읽었을 때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물이 어떤 악역이나 빌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나 어떤 서스펜스를 만들어가는 건 물론 맞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소외된 사람의 입장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혼자서 어떤 그룹에서 혼자 튀겨나갔을 때 그 갖고 있는 그 소외감이 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좀 중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도 분들이 보셨을 때도 그 연민이 좀 느껴지지 않았었나. 저는 좀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뭐 외형적인 그냥 어떤 본드를 했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그 그룹들을 뭐 괴롭히다가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그냥 상황적인 거고 어떤 이 심리에 더 접근하고 싶더라고요. 상황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민 느끼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상미가 사람들한테 더 오래 기억이 되고 그렇다면 연기를 성공하신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사실 그 미래의 버전과 현재와 과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상미의 미래에 나오지 않잖아요. 네, 네, 맞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상미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혹시?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랄까 저도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써니가 잘 되고 나서 이제 그 상미에 대한 역할이 조금 주목받기도 했을 때 다들 상미가 어떻게 되었을지 한 모든 부분에서 한 번씩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장면을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다 보니까 근데 저도 만약에 나미가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봤으면 한 번이라도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뭘 하고 있을까요?
제 나름은 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해요. 잘 물론 그 아픔이 있고 자기가 어떤 그 가책감이 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뉘우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 네. 아까 우리 아까 그 폰드 그 씬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서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숨은 먹방 보수였구나 느낀 게 컵빵을 정말로 너무 맛있게 정말 주입에 거의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어요. 저 한번 해보실래요? 컵빵을 또 오늘 여기서 제가 먹방 하면 되네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주최 측에서 또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 써니잖아요. 어머, 써니텐. 써니텐을 그때 이후로 그렇게 많이 먹지 못했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장면 찍을 때 거기 남이랑 이제 남이를 되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네. 씬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연기를 하는 심은경 씨의 표정이 연기가 아니고 진짜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네. 진짜로 그런 표정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때, 그러니까 물론 막 저도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은경이가 그 씬을 찍을 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근데 저랑 은경이는 현장에서 굉장히 잘 지냈었고, 그리고 현장에 항상 어머니가 같이 움직여 주셔가지고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제가 이제 회사가 또 없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사실은 막 뭐랄까요, 어떤 막 몰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집중도가 높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을 찍을 때. 왜냐면 체력적으로 꽤나 힘들었거든요. 이틀 동안 그 매점 안의 씬을 찍는데 그 전에 물론 합도 많이 맞춰봤고 액션을 했지만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최대한 집중력을 좀 갖고 있고 싶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씬에서도 물론 뭐랄까요, 은경이가 그만큼 잘 받아줬기 때문에 저도 연기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상대를 연기 안 하게도 감정이 나오겠지만 우리 심은경 씨 울게 만든 여신이 아니었나 싶고요. 정말 궁금했던 게 그 머리는 어떻게 세운 건가요? 이게 뭐 스프레이가요, 뭔가 이거? 저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80년대생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머리를 해본 적도 없거니와 그런 의상들을 입었을 때 저희끼리는 너무 즐거웠죠. 너무 즐거웠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하지만 그걸 빳빳하게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분장팀이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추웠지만 저희끼리 그 써니 팀이랑, 그러니까 써니 그 멤버들이랑 사실은 아주 많이 부딪히는 씬이 많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써니 멤버들과 같이 모이는 씬들을 이제 다 몰아서 찍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진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들이 다 비슷하고 연령대가 같으니까 모이기만 하면 정말 여기 이 써니 안에서 영화 모습 안에서처럼 그렇게 즐거웠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멤버들이 지금도 굉장히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사실 영화로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친목을 다지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 비결이 뭐예요? 되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막 친분이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많이 부딪히는 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연기라는 직업을 같이 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동료로서 서로 격려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일을 해 나갈수록 쉽지 않다는 걸 느끼니까 그냥 멀리서나 막 자주 보진 못하더라도 문자하고 연락하고 아니면 뭐 시사회가 있거나 이럴 때라도 서로 응원하는 그 순간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현장에서 어쨌든 든든한 동료들이 있다는 건 연기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네, 그럼요. 네.
그 영화에서는 대사로만 나오지만 뭐 상미하고 추나가 뭔가 과거에 둘이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여러분들 보시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미가 추나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가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질투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연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 둘만의 사연을 머릿속으로 그린 게 혹시 있으셨나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멤버 이제 그 대사 중에도 은연 중에 다 나오잖아요. 705에서 꼭 칠공주여야만 해 하는 이야기들이 저도 그 안에 멤버에 속해 있었다가 어떤 사실 슈나 가장 리더의 말을 듣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너 본드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지라는 대사처럼 분명히 이 불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제가 계속 해왔었고 결국은 저는 탈퇴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구들만 하더라도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의 그 관계가 거의 세상의 단대 전부인데 그때 혼자 됐다는 마음이 굉장히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떤 그 뭔가 소외감과 그리고 배신감과 그 열패감이 엄청나게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름의 자기도 그 이렇게 두 명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저를 그냥 똘만이라고 조물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조물애기 둘을 데리고 다니긴 하지만 항상 그 예전의 멤버들과 속하고 싶은 그 소속감을 갖고 있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나미한테도 엄청난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어떤 소속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친구라는 의미가 저 학생 시절에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하면 더 뭐랄까 나미가 더 되게 밉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는 입장에서 상미한테 좀 더 영민이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어디서 얘기했나요? 그 촬영 중에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 안에 여자 게리 올드만이 되어달라 네. 라는 이제 쓰여있는 편지를 받았다는 네, 걸 네. 들었는데 그게 이제 연출부 막내라고 네. 하나요? 네. 그분 혹시 지금도 영화 하시나요?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제가 그분을 다른 작품 한 작품에서 더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물론 뭐랄까 써니가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작품이기도 하면서 외로웠던 작품인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면 역할상 이제 혼자일 때가 되게 많았고 비중도 혼자일 때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촬영 오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거나 대기를 하고 있거나 그럴 때가 좀 많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편지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게리 올드만이 되어 달라는 말을 딱 남겨서 엄청나게 감동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그 이제 슬레이트를 치는 막내 연출부가 슬레이트를 치거든요. 그분이 이제 남겨주셨고 너무 고맙다 하니까 나중에 만약에 잘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뭔가 꿋꿋하게 하는 걸 대견하게 보셨나봐요. 스태프분들이 또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음날도 또 다음이란가? 또 한 번 또 편지를 다른 분이 다른 글씨체로 또 편지를 그러니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소녀여 야망을 가져라. 스태프분이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항상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저한테 큰 즐거움이고 복인 게 같이 일을 하는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은연중에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멜로가 쳐질 때도 노트북이 설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가거나 그러니까 말을 남기고 가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우면서도 감동인 거예요. 같이 뭔가를 작업해 나가고 협업을 한다는 동료의 애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마음들로 제가 또 힘을 얻고 연기를 더 해나가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저는 잊지 못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사실 천우희 배우의 인성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긴 한데 현장의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그러진 않거든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스태프들이 그만큼 예쁨을 받는다는 거고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천우희 배우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버티고 때였나요? 스태프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배우는 연기 안 하면 아플 것 같다고. 아, 네. 네. 그런 것도 되게 인상 깊은데,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그러니까 스태프도 이 배우 천우희 배우가 얼마나 연기에 모든 걸 다 진심인가를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년이요, 이 소녀요. 네. 야망을 가져라. 네. 그고요. 이게 2011년 5월에 개봉을 했는데 무려 745만. 오. 네, 진짜 많이 들었죠. 사실 그때 이 영화가 그렇게 기대작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네. 그래요. 왜냐면 그때 뭐 캐리비안의 해적, 푸푸팬더 2, 엑스맨 이런 게 개봉, 그 블랙버스트들이 개봉을 했는데 그런 걸 다 제치고 흥행을 결국 장기로 했던 영화인데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 저도 이제 다시 써니를 보면서 느끼는 건 본인한테 대입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그냥 누구에게나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꿈꿀 수 있는 그때,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때가 빛나고 그립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을 추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랑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재밌는 게 이게 해외에서도 리메이크가 많이 네, 됐어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판 비교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판에서는 상미가 남자예요. 네. 그래서 그 가시면은 씬마다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돌아가서 보시면은 재밌는 영화의 후일담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봐봐야겠네요. 네,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질문하고 이제 관객들한테 질문 넘길 건데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성미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잖아요. 본드걸이라는 이미지가. 근데 사실 배우한테 이미지라는 게 중요한데 이미지라는 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배우지만 그걸 또 깨부셔야 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네. 왜냐면 한 캐릭터가 너무 많이 사랑을 받으면 그 캐릭터와 관련된 이제 배역만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우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써니 전에도 캐니 2 약간 네. 불량소녀 역할을 여러 번 했고 네. 이것도 불량소녀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런 캐릭터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다 넘으면서 오셨는지. 네. 그냥 세월이 해결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역할이 강렬할 만한 여자 배우의 역할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보시는 분들이 좀 센세이션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연기를, 그때는 또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연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권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의 방향성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이 다음 어떻게 보면 큰 작품이 되었던 게 항공주인데, 항공주 때도 감독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전에 이미지가 조금 각인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선택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항공주도 좀 고민이 되신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 발끈해서 배우한테 이미지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어딨냐. 배우는 어떤 연기든 다 해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를 해나가면서 연기를 해나가면서 결국은 그 배우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개개인마다의 이미지가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써니를 연기한다부터는 저보고 좀 충격적이어서 계속 남는 건데, 천우희가 연기하는 거는 써니 이후는 다 미친년 같아서 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였고, 어떤 분은 저를 멜로가 체질로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밝고 유쾌한 배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를 내가 굳이 깨부실 만한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삶과 같이, 인생과 같이 연기를 계속 해나갈 건데, 그냥 그 이미지들이 계속 레이어가 돼서 어떤 그냥 배우의 제가 아마 죽을 때쯤이면 어떤 키워드가 생기겠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냥 무한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이미지를 또 하나로 국한시키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잠재력들을 누군가는 계속 끄집어내줄 거라는 그냥 그런 기대가 항상 저는 있습니다. 이거는 배우 지망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네, 이거 사실 처음부터 이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쵸. 그리고 배우이기도 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 직업이고, 그리고 항상 본인한테 스스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누군가가 물론 관객분들이 저를 보고 연기를 봐주시지만 저의 도전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계속 좀 넘어서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어떤 선택들이 계속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물론 즐거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일단 출발은 저부터인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일단 저 마이크를 잠시 넘겨볼게요. 네네.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하고 계신 분, 하고 싶으신 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첫 질문, 바로 나왔네요. 첫 질문 잘 안 나오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팬이고요. 감사합니다. 제 최애 드라마 또 멜로가 체질이고 최근에 이론석이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천우희님 배우 하시면서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영화랑 드라마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최애 캐릭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유도 함께 짧게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애를 고른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데 최애 는 물론 가장 최근에 한 작품을 최애라고 항상 논문 현답처럼 드리는데 최애는 몇 년 동안은 계속 항공주이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저한테 어떤 흥행적인 면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마음속에 항상 이 친구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최애 캐릭터로 갖고 있었지만 멜로가 체질이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한기가 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어떤 메소드적인 연기를 해서 뭔가 생활까지도 인물을 막 끌어당겨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일상에서 굉장히 즐겁답니다. 이런 무거운 역할을, 막 무서운 역할을 하더라도. 하지만 그래도 연기적으로 하는 집중도에 있어서는 또 현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연기하고 모두와 항상 즐거웠고,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고통스러운 거 없이 연기한 거는 멜로가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1%가 나와서 의아했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데 왜 1%가 저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너무 재밌게.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정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청률이 1%. 감독님이 섹시한 1%라고 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제 위로를 본인 스스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섹시한 1%라고 할 만큼 저희끼리는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하면서도 제가 그 전에도 왜 멜로를 안 하세요? 뭔가 사랑 이야기를 안 했어요? 했을 때 연기의 첫 출발은 제가 저답지 않은 것들,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탐구하고 싶었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랑은 저한테 조금 시시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릴 때는. 왜냐면 평소 일상에서도 내가 겪어볼 수 있는 그럴듯한 감정들인데 굳이 연기에서도 내가 어떤 더 막 탐구해봐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멜로가 체질을 대본을 받으면서 연기를 해보면서 느낀 건 엄청나게 위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소소한 일상이라든지 어떤 제가 또 이제 나레이션으로 그 말들을 또 전할 때 결국은 사랑이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최애 캐릭터지만 그래도 이로운 사기가 이제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이로운 사기를 가장 최애 캐릭터로 뽑았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 첫사랑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써니. 네. 하지만 마지막 사랑은 계속 변하실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배우한테는 그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배우한테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이크 또 넘길게요. 또 질문하고 계신 분 번쩍 들어주세요.
네, 파란색. 네, 보시고요. 어제 항공주도 봤는데 아이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상반된 학생을 보니까 정말 배우님의 연기력을 다시 한번 감탄할 수 있었고요. 정말 그렇네요. 그러네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인터뷰에서 전에 레퍼런스를 캐릭터 연구하실 때 안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 혹시 이 상미 역할 하실 때 본드 씬이나 이렇게 그런 씬들은 대체 어떻게 연구를 하고 구현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떤 본드라는 거는 증상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죠. 어떤 기록들을 좀 많이 모으기도 했고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한테는 그 내면의 심리와 아픔이 더 중요해서 사실은 정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본드를 해보신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약하다. 조금보다 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도 약간의 수위 조절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어떤 제가 증상적인 측면에서 정말 리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갔다면 접근했다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나 정말 서스펜스를 가져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어떤 행위만 보여줬을 텐데 근데 저는 뭐랄까요, 상미가 갖고 있는 마음은 그 정말 불덩어리 같은 그 소외감이거든요. 질투심?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려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고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레퍼런스를 찾아보지 않는 이유는 그냥 저는 이건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동물에 좀 비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품을 접근할 때마다 어떤 동물의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써니를 딱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그냥 늑대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늑대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내가 뭔가 의인화했을 때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외로워 보이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또 강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조금은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한면 그 찰나들이 좀 보였으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론 사기에서는 엄청 많은 분장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럼 뭔가 그 소문을 그건 거의 얼굴을 하는 연기.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좀 주춤하시는 분들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네. 영화에 관련된 거 아니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저기. 네. 그 써니에서 빵을 아주 맛있게 드셨는데 혹시 좋아하시는 빵 있으신가요? 물론 그때 크림빵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 제가 좋아하는 빵은 크루아상을 좋아합니다. 네. 의외인가요? 빵은 뭐 뭐든 다 맛있죠. 그럼 궁금했던 게 또 하나. 그 빵 도대체 몇 개 먹은 거예요, 지금? 그때 테이크가 생각보다 좀 많이 갔었어요. 감독님도 오케이를 쉽게 내주시는 분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주 그 내밀한 것까지 밀도를 되게 맞추고 싶어 하시는 감독님인데 그 씬뿐만 아니라 모든 씬들이 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리허설도 진짜 많이 했었고 만나기 전에 이제 프리 단계 때도 다 같이 모여서 리딩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연기적인 뭔가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친구들이었잖아요, 모두가. 그렇지만 확실히 정말 좋은 연출자이면서 정말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한 건 이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경직되게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너무 패맑게 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어요, 항상. 그리고 제가 연기하는 그 씬에서도 저도 약간의 사실은 그때 당시는 어떤 부담감이랄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물론 잘 해내야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제가 이 써니라는 작품을 다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몫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디렉션을 주시거나 제 반응을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고 마음껏 해보게도 해주셨고 그래서 빵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4개까지는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진 않아요. 아주 많이. 그래도 다행히 초반에 오히려 그 뒷부분에서 막 몸싸움하는 씬이 조금 많이 찍었지 그때는 그 배우마다 이게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어떤 배우분은 연출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걸 좀 선호하는 배우가 있고 어떤 배우분은 좀 맡겨가지고 배우 스스로가 들어갈 수 있는 영향이 크게 하는 걸 좋아하는 배우도 있는데 배우님은 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어떤 말로 유두리라고 하죠. 저는 조금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작품과 캐릭터와 시나리오와 그리고 연출자와의 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이 씬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딱 분석을 마치고 간다고 해서 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서로 저는 이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동 작업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모두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여서 작품 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실은 한 초반에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건지 감독님의 특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면서 저는 좀 그거에 좀 유연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역시 끝으로 갈수록 많아지네요. 네. 여기 질이 많이 내시겠지만 끝으로 갈수록 그렇죠, 맞아요. 배우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가장 본인에게 어울리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어울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약간 멋있는 그런 걸크러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역할이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그게 정답. 저는 정말 개개인 분들마다 관객분들마다 저를 보는 느낌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큰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보여지는 분들한테는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 저도 아직은 제 나름 경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해나가고 있고 아직은 많이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 좋은 연기나 좋은 이미지 아니면 좋은 캐릭터들을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저 스스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남자분 먼저 드리는데 그 다음에 드릴게요. 되게 떨리네요.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편하게 말씀해 그래서 되게 원래 배우님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떨려서 손을 좀 안 들고 있었다가 일단 저는 음악을 하면서 이제 배우님께서도 음악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 유튜브 가진 것도 유튜브 공연 가진 것도 네네. 저도 갔었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독립영화 작품에 음악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진짜 떨리네. 제가 안 볼까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이랑만 계속 컨택을 하고 이제 뭔가 감독님이랑만 계속 그 영화에서 필요한 부분의 음악을
막 그랬었는데 써니 같은 경우에도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고 멜로가 사실 또 그 OST가 대박이 났던 작품이었으니까 뭔가 배우님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배우분들이랑은 그 음악에 대해서 컨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그 작품에서 OST 같은 거 또 OST 작사에도 참여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그 OST들 들고 연기하실 때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유난히 또 OST가 좋았던 작품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정말 작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작품도 있고, 노래를 직접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작품들을,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배우한테는 그런 뭔가 선택권이 없어요. 네, 왜냐면 감독님의 연출 의도에 따라서 뭔가 다 만들어지고 선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거는 그거를 배우 입장에서도 굉장히 열어주셨던 거죠. 왜냐면 회화를 할 때도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 조금 더 와닿는 가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감독님이 흔쾌히 제안을 해주신 거고, 제가 작사를 해본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멜로가 체질 또한 노래할 원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한번 듀엣을 불러보는 건 어떻겠어라는 제안을 주신 거는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여러 가지 뭔가 로망 중에 하나가 꼭 음악 영화를 해보고 싶은, 음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의 음악 영화는 대부분 이제 글쎄요, 제작 방식이 해외와는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나중에 음악 영화를 한다면 제가 조금 더 큰 배우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좀 더 한국에서도 밖에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왔을 때 그 음악이 뭐였더라? 지금 나왔던 음악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고 싶다 할 만큼 뇌에 꽂힐 만큼의 음악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저의 로망입니다. 갑자기 그 기대가 됐어요. 하고 아까 음악 영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질문해 주신 분이 이렇게 있어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질문 아까 바로 뒤에 배우님께서는 다양한 작품을 하셨는데 혹시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궁금해요. 그건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뭔가 제가 안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 열망이 누구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본인이 해보지 못한 영역을 다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예전에도 꼭 손꼽았던 거는 액션과 SF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제가 작품적으로 만나본 기회가 없어서 그 두 개를, 그러니까 꼭 그 두 개가 결합된 건 아니라 따로따로라도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 안에서, 그래비티 같은 작품 안에서의 내 모습은 또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타란티노 작품에서 그런 액션을 내가 했을 땐 또 어떤 그림일까라는 나름의 상상을 해보는데 가장 그 두 장르가 조금은 항상 끌리기는 하고요. 일단은 해보지 않은 건 다 해보고 싶습니다. 선우의 피칠갑 액션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정말 목숨 걸고 하실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저 앞으로. 네. 써니 보니까 학창 시절 추억도 많이 생각나는데 혹시 천우희 배우님은 재밌었던 추억이나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저 써니를 하고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았냐, 얼마나 얼마나 놀았길래 저런 연기를 하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굉장히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평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왜냐면 어떤 아티스트적인 면이 있거나 이제 배우로서 대부분 보면 되게 독특함을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들 앞에서 물론 모두와 되게 잘 지내는 편이었고 항상 두루두루 모두와 좀 잘 지냈었고 남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좋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착한 아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특별할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를 돌이켜보면 저 혼자만의 생각하는 그런 엉뚱함이나 특이함이나 이런 거를 감추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공감받지 못할 수도 있고 혼자 막 그러니까 좀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이 혹여나 뭔가 사람들한테 어릴 땐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뭐랄까 평범하다는 거에서 저를 좀 숨겨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천의 딸. 딸입니다. 저도 되게 평범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생각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천우희 배우의 연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잖아요. 정말 비범한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계속 인터뷰 때마다 나는 평범하다 하길래 왜일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는 천우희 배우의 약간 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숨기고 있는 좀 고운 성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딱 마지막 질문만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한 번만 여기 딱 마지막. 네. 마지막 질문이니까 잘해주세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확인할 줄 몰랐는데 그 이론 사기를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이론 사기를 보면서 되게 많은 직업을 로 사기를 거짓말을 하시던데 배우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하고 계셨을지 약간 궁금합니다. 아니 어떤 직업 하면서 그 앞에 사기를 넣는 이유가 추가하겠습니다. 너무 마지막 질문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로운 사기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배우를 처음부터 꿈꾼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나는 물론 이렇게 중2병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 스스로 나는 뭘 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있지 않았고 특별히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었어요. 뭐든지 하면 되게 곧잘하는 친구였긴 했는데 근데 제가 배우라는 직업도 사실 어떤 흥미에 의해서 선택하게 된 거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도가 생기면서 더 간절하게 하게 된 거지 처음에 그런 간절함이나 배우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꽤나 많이 받거든요. 배우가 안 됐으면 무엇을 했을 것 같냐. 근데 저는 제 성격상 뭘 해도 잘했어요. 박수 한번 나눠주세요. 열심히 하는 편이고 감사합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저는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에 대해서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책임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어떤 직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뭔가 하려면 자기 스스로 되게 잘해야 되겠다.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뭘 해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러실 것 같고요. 그 이론 사기 종영하자마자 바로 이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 들어가신다고. 네.
장기용 배우와 함께 네, 멜로 맞아요.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작품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23년도 지금 현재 배우님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여기 동력은 뭔가요? 또 바뀔 수 있습니까? 아, 연기 동력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기에 대한 흥미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연기를 하면서 물론 지칠 때도 있고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정말 누구나 그렇듯이 정말 이거 그냥 탁 놓고 싶다, 손 탁 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순간마다 결국은 연기로 치유받고 연기로 항상 뭐랄까요, 힘을 얻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다 보니까 내가 물론 뭐랄까요, 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순간에 결국은 23년에 제가 또 남겨져 있기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과 연기에 대한 그 마음, 진심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진심이 계속해서 안 변했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진심을 응원하면 마지막 인사 한 말을 아쉽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한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촬영한 10년 된 써니를 함께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써니라는 작품이 정말 본인의 어렸을 때 그리고 예뻤었을 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었던,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정말 빛나는 때라서 더 뭐랄까 크게 와 닿고 마음에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같이 해주신 기자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말인데 얼른 들어가셔서 이제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